자, 이번에는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서비스도 패키지 분리해서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아, 서비스라고, 클래스가 아니라 패키지, 새로 만들기, 패키지, 서비스. 자, 우선은 서비스도 사원 서비스, 그 다음에 부서 서비스 이렇게 분리를 시킬게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설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인터페이스부터 쓸게요. EMP 서비스. 인터페이스. 자, 그럼 엔터. 자,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먼저 생각부터 해야 돼요. 자, 생각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어떤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가정? 우리가 스윙으로 사원 관리 어플을 만들 건데 여기서 전체 조회를 하고 검색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그 다음에 등록도 하고 그죠? 등록 양식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내가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되는 뭐 이런 것까지 하겠죠. 그럼 이제 그런 전제로 이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써볼게요. 사원 관리 서비스 사원 관리 스윙 앱을 만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CRUD를 생각해요. C, 아이고, RUD가 되겠죠. C는 create, 다음에 R은 read, update, delete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create를 register라고 하고요. 서비스에서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죠? 등록의 서비스명은 register예요. register. 요거 말고 뭐 insert 뭐 create 이렇게도 하는데 보통 이제 등록을 우리가 register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는 심플하게 get이에요. 그 다음에 수정은 modify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삭제는 remove 이렇게 불러요. remove. 자, 이런 식으로 함수명을 짓습니다. 요거는 뭐다? 함수 이름의 규칙이에요. 다르게 하셔도 돼요. 네, 보통 이렇게 짓는 편이고요. 그러면, 자, 조회부터 한번 해보죠. 조회부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상세 조회를 하고 싶어. 상세 조회. 보통 상세 조회는 어떻게 할까요? 상세 조회는 하나만 나오는 조회를 해요. 지금 현재 EMP에서 하나만 나오는 조회를 하려면 누구를 조회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들 못 따라오니까. 자, 여기서 새로 작성 쿼리 콘솔. 자, 새로 작성 쿼리 콘솔. 자, 내가 조회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상세 조회가 아니라 전체 조회가 되죠. 자, 내가 상세 조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조건을 줘야 되죠? 뭘로? DPT 노로 줘야 되겠죠. DPT 노야 EMP 노. PK로 줘야 돼, PK로. 내가 7, 8, 3, 9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나오죠. 무조건. 내가 예를 들어 DPT 노로 조회했어요. 하나가 나올까요? 복수가 나올까요? 복수가 나오겠죠. 복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EMP 노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없는 4번을 이렇게 조회했어.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태를 자바에서 뭐라고 할까요?
옵셔널을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옵셔널 타입으로 반환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받아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상세 조회는 무조건 뭘로 해야 된다? PK로. 우리가 이제 PK를 뭐라고 하냐면 ID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ID. 우리가 PK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ID.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EMP가 하나가 올 거예요. 상세 조회를 하면 EMP DTO가 하나 올 거예요. 네, 리턴이에요. 그 다음에 상세 조회니까 get detail이라고 해도 돼요? 또는 get one이라고 해도 되겠죠? get one. 근데 이제 서비스 이름이니까 우리가 보통 디테일 페이지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게시판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상세 페이지를 꾹 누르면 상세로 하나가 딱 뜨죠.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름 짓기는 여러분들 나름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아이디를 하나 받을 거예요. 아이디 타입은 뭐예요? 문자열이에요? 정수죠, 그렇죠? 그래서 i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4번인 거를 좀 명시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emp no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내가 뭔가 더 추상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id 하시면 조금 추상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 이름을 이렇게 안 짓고 자, 이렇게 안 짓고 그냥 get emp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get 이렇게 했어요. 충분히 뭔가 납득이 가나요? 이 이름이? 납득이 가죠. 왜? 하나만 나오고 아이디니까.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들 짓기 나름이에요. 네, 굳이 뭐 이렇게 디테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get이라고만 해도 이해가 충분히 가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전체 조회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전체 조회.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은 뭐 리스트가 되겠죠? get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를 받아야 되겠죠? 자, 리스트인데 유태 거 뭐를 empdto인 걸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get emps 해도 되고 emp 리스트 해도 되고 뭐 emps가 짧으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가 굳이 뭔가 조회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하고 싶어. 무슨 소리죠? 아니네. 검색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4번으로 검색할 거야. 납득이 가나요? 가죠. 이거는 뭐예요? 4번으로 검색하는 거죠. 아, 4번이 아니라 이름. 죄송해요. 이름으로 검색.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like 문법을 쓰고 싶어. like,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죠.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안 하고. 자, 주석 달아볼게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 like, 자, 이런 식의 하고 싶어. 그러면 요 get이 뭔가 납득이 가나요, 안 가나요? 좀 부족하죠. 이런 이름 좀 부족해요. 그럴 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search를 써요. 우리가 이제 like 문법으로 할 때는 search를 보통 합니다. 뭔가 설명이 부족한 거죠. get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만약 search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가져오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면 이렇게 search라는 이름을 써도 되겠죠. 만약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dpt no 이렇게 썼어요. 자, dpt no는 꼭 10번만, 20번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하죠. 충분히 설명하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 dpt no가 10번인 것 20번인 거, 30번인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법을 쓰고 싶어.
그러면 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죠, 개수로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서 search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사실 뭐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내가 설명을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get에서 search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get으로 select를 표현을 해봤어요. search도 한번 해봤고. 그럼 이제 이 어플은 이름으로도 조회되고 4번으로도 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서치가 나는 너무 거북하다. get이면 충분한 것 같아. 그럼 그냥 get 쓰시면 돼요. 뭔가 통일성도 있고 좋네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옵션도 있다 얘기하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다 조회만 하고 있어요. 자, 조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 상세, 그다음에 전체, 그다음에 검색,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검색에는 그냥 like가 있고, 그냥 where절 동등 검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 수정, 삭제 한번 해볼게요. 등록, 수정. 자, 제가 등록을 할 때는 보통 성공 실패가 있다 그랬죠? 성공 실패. 근데 보통 실패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오류가 뜬다 그랬어야죠. 오류.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위임하는 게 좋겠죠? 오류를 위임.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register EMP. 그리고 EMP를 받아야 등록하겠죠? 그래서 EMPDTO에 EMP. 자, 오류가 뜰 수 있으니까 throws SQL exception. 자, 나머지들도 오류를 동반해서 오류를 써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예요? 검색에서는 별로 오류가 뜰 일이 일반적으로 없죠. 이런 식의 등록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길이가 넘어섰거나 난널인데 널이거나 데이트 형식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오류가 뜰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정 또 보죠. 수정. 수정은 성공이거나 실패인데 오류이거나 근데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이미 삭제된 레코드. 자, 요런 세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삭제되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는 됐는데, 그러니까 쿼리는 실행됐는데 연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자, 여기 와서 해보면 되겠죠. 자, 인설트부터 한번 해보죠. 인설트 into emp 맞죠? 그쵸? emp 소가로 전체 선택. 자, 우리 이거 너무 기니까 dpt로 하자. 자, dpt로. 자, insert into dpt. 자, 소가로 전체 선택 values. 자, values 엔터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999999. 그래서 위치. 자, 실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류가 뜨겠죠? 자, 실행. 이렇게 오류 뜨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있는 부서 해봤어요. 10. 그럼 뭐가 돼요? 또 오류 뜨죠? 자, 이미 있는 부서라서 등록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인설트는 오류 아니면 성공이에요. 오류 아니면 성공. 자, 이렇게 또 세보면 이것도 너무 길어서
이렇게 너무 길다 이렇게 뜨죠. 14인데 18개 넣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록 수정 시에는 뭘 해야 되냐면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번 부서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길이가 너무 길어요.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하고 등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UK나 PK 검사를 한다거나, 그죠? 또는 뭐래요? 길이. 그러니까 뭐 난널 검사를 한다거나 길이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등등등등. 이런 걸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유효성 검사는 단계가 있는데 화면단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화면단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겪어요. 언제 하냐? 내가 이렇게 등록 양식이 있어요. 회원가입.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써요. 내가 여기다 길게 막 썼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떠요? 너무 길다라고 경고를 띄우죠? 너무 길어요, 경고. 이렇게 띄우면 어떻게 우리가 수정하고 여기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죠? 이렇게 우리가 양식단에서 유효성 검사를 보통 합니다. 그러나서 데이터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를 유효성 검사를 데이터 넣을 때 또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해도 될까요? 또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 일반적이지 않게 해킹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해킹 당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도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는 단계가 화면단, 그 다음에 백단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다? 어, 등록은 반환하는 게 없다. 보통 성공 아니면 오류. 성공 아니면 오류예요. 성공이면 아무것도 안 뜨고 오류도 안 뜨고 실패면 오류. 삭제된 레코드는 이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할 거예요. 자,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 자, dpt set dname을 바꿔볼게요. dname을 변경 이렇게 할게요. 누구 where dpt no가 자, 내가 있는 걸 이렇게 썼어요. 그럼 잘 되겠죠. 그러면 한 개 변경되었어, 두 개 변경되어서 뜨겠죠. 근데 내가 없는 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오류가 뜰까요? 0 이렇게 뜰까요? 그냥 실행이 돼.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88번 부서는 없으니까. 볼까요? 88번 부서 있나? 없죠. 없죠. 그냥 뭐예요? 실행만 되고 오류도 안 떴어. 근데 0이라고 뜰 거예요. 볼까요? 여기 보면 다시 실행하면 자, 여기 요건가? 자, 요거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여기에 지금 안 떴네. 아, 여기 있다. 출력. 요거. 자, 요 콘솔 누르고 출력 하면 여기 보면 요게 출력이 되고 뭐가 없죠, 그쵸? 0이 이렇게 뜨긴 해야 되는데 근데 자바단에서는 0이 이렇게 올 거예요. 0. 자, 내가 만약에 바꿨어. 자, 10 이렇게 바꿨어. 자, 그러면 여기에 1이라고 뜰 거예요. 실행하고. 그러면 이렇게 1 뜨죠? 1. 없으면 0. 있으면 1. 이렇게. 그래서 수정하려고 하는 요소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0 이렇게 뜹니다. 1, 0.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 뭐예요? 음, 성공, 실패, 삭제된 레코드. 이거 0개가 되는 거죠. 0개.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오류로 처리할 수 있긴 해요. 일부러 오류를 띄우는 거죠. 연계면. 근데 이제 우리 거를 그냥 인트로 할 수도 있고, 이걸 오류로 처리해 버릴까요? 이걸 오류로 처리하면 좀 쉽죠. argument exception이라는 임의의 오류를 치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자, void의 등록은 수정은 modify라고 하기로 했어요. modify EMP를 받아야 수정할 거니까 EMP DTO의 EMP 똑같이 throws. 자, 이번에는 SQL exception이랑 임의의 오류인 argument exception 이렇게 할게요. argument exception.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 자, 요거 SQL exception은 보통 언제 뜰 거냐?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뜰 거고요. PK, UK나 또는 유효성 검사의 오류. 그 다음에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내가 일부러 띄울 거예요. 언제? 없을 때. 일부러 띄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삭제. 자, 삭제. 자, void의 remove라고 합니다. remove. EMP. 자, EMP 지울 때 굳이 EMP 전부 다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없겠죠. int id만 있어도 지워집니다. 자, 근데 우리 EMP 지우려면 누구도 같이 지워야 될까요? 자식 요소도 같이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EMP 지우기 전에 누구도 pay history를 같이 지울 거예요. 지우고 삭제. 먼저 지우고라고 하자. 자식 테이블을 먼저 지운다는 거죠. 참조하는 자식 테이블을. 이 말이 어려우면 4원을 참조하는 모든 자식 테이블 먼저 삭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 삭제도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게 있으면 오류가 뜨는데 그 외에는 오류가 뜨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지웠어. 그러면 오류가 뜨는 게 굳이 없겠죠. 굳이 없어요. 자,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또 뭐라고요? 성공 실패인데 성공 실패가 없고요. 죄송한데 실패가 없고 삭제된 레코드. 이미 없는 레코드죠. 그리고 이제 오류는 이미 해결을 할 거예요. 오류 해결했으니까 오류는 없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식이 참조할 때 삭제 불가인데. 같이 삭제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여기 데이터 소스 오셔서 콘솔에
자, 우선은 요거 변경한 거 제가 롤백 좀 하고, 자, 롤백. 자, 일단 DPT 제대로 살아있나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바뀌었으면 안 되는데. Select from DPT. 자, 실행하면 다행히 여기 지금 제가 이름을 변경으로 바꿨었는데 되돌아갔네요. 이렇게 변경으로 바꿨었는데 자, 롤백 했죠. 되돌렸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식 요소를 삭제 못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자, 여기 보면 페이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페이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4번을 참조하고 있죠. 4번을 정렬해 볼까?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먼저 지워지거나 아니면 얘가 널이 되어야 우리가 누구를 사원을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도 마찬가지. 사원이 참조하고 있는 부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7369를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 자, delete emp 아이고. emp delete from인데 from emp where emp 노가 7836이었나요? 7836 아닌가? 지워졌네? 아마 없어서 0개 뜰 거예요. 얘도 0개. 자, 없는 거 지우면 5, 6가 아니라 0개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7369. 자, 7369 해볼게요. 7369. 다시 실행. 자, 이렇게 오류가 떴죠? 자, 그래서 무조건 자식 요소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뭐라고요? delete from emp history. pay history. where emp 노가 7369. 지우고 지우면 되죠. 오류가 안 뜬다고요. 자, 방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워졌나 한번 볼까요? 자, 7369 새로 고치면 지금 커밋을 안 해서 그렇다죠. 여기 안에서 볼게요. 자, 여기서 select 별 from emp where emp 노가 7369인가? 실행하면 없죠, 그쵸? 페이스토리도 없겠죠. 당연히 지웠으니까. 근데 이제 롤백 할게요. 자, 롤백하고 지우면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할 수 있는 레코드가 사라지니까 자꾸. 그래, 여기 하나하나를 레코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다시 줘야 하면 존재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삭제는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자식이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처리를 했으니까 서비스 단에서는 오류가 없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트랜잭션이라 불렀죠?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롤백도 구성할 거예요. 오류 뜨면 롤백.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서비스 한번 써봤고요. 서비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해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AI 시대에
뭐 프로그래밍 아무것도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어플을 만들 수 없고 이런 유효성 검사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없죠. 물론 AI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했고 그걸 다 이해하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AI한테 자동으로 다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고 할까요? 그죠? 처음부터 몰랐는데 계속 모르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구현하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여기 필요한 정보들을 DB 액세스 오브젝트, 실제로 쿼리 실행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쿼리 실행하는 거. 근데 우리가 페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나? 페이 스토리를 EMP에다가 만들자. 페이 스토리 삭제를 여기다 만들게요. 자, 그래서 자, 커밋을 일단 하고 자, 이번에는 DB 액세스 오브젝트 만들어 볼게요.